혹시 이런 적 있으셨나요? 모임에 나가기 전날 밤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는 경험 말입니다. 분명 반가운 사람들인데 왜인지 발걸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억지로 웃어야 할 것 같고 맞장구 쳐야 할 것 같습니다. 혼자만 뒤처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참석은 하지만 돌아오는 길엔 묘하게 지쳐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꼭 어울려야만 행복한 걸까요? 혼자인 시간은 정말 외로운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함께해야 한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지치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울리려고 애쓰지 마라. 나이 들수록 혼자가 행복하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조금 쓸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5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 의미가 달리 다가오실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경숙 씨는 올해 68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혼자 밥 먹는 것조차 서러웠습니다. 텅 빈 식탁 앞에 앉으면 눈물이 먼저 났습니다. 된장찌개 하나 끓여놓고 마주 앉을 사람이 없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경숙 씨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려 애썼습니다. 동네 노인정에도 나가고 성당 모임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친목회, 반상회, 동창회까지 부지런히 다녔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외로움이 잊힐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람들 틈에 있을수록 마음은 더 허전해졌습니다. 다들 부부끼리 다녀온 여행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주도 갔다 온 이야기, 크루즈 여행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경숙 씨는 어디에 시선을 둬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모임에서 누군가 무심코 물었습니다. 남편분은 요즘 뭐 하세요? 경숙 씨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우리 영감은 먼저 갔어요. 좌중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미안하다고 했고 분위기는 금방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경숙 씨도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닫는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신발도 벗지 못한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싫은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속에서 자꾸만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경숙 씨는 모임에 나가지 않고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서 쉬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아무 약속도 없는 오후였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려다 말고 그냥 창가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우려서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 햇살을 바라보는데 묘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비교할 대상도 맞춰야 할 분위기도 없었습니다. 문득 오래된 앨범이 생각났습니다.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앨범을 꺼내 거실 바닥에 펼쳤습니다. 남편과 찍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신혼 시절 흑백 사진, 아이들 어릴 때 사진, 은퇴 기념 여행 사진.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경숙 씨도 따라 웃었습니다. 어떤 사진 앞에서는 눈시울이 젖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 틈에서 억지로 웃을 때보다 혼자 조용히 추억을 더듬을 때 남편이 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경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혼자 있는 자신을 마주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경숙 씨는 모임을 조금씩 줄여나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대신 자신에게 필요한 시간을 갖겠다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처음엔 서운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경숙 씨 요즘 왜 안 나와? 무슨 일 있어? 하지만 경숙 씨의 얼굴이 점점 밝아지는 걸 보며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인 시간이 외로움이 아니라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숙 씨는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경숙 씨는 매일 오후 창가에 앉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햇살을 받습니다. 때로는 음악을 듣고 때로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남편 사진을 꺼내보기도 합니다.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영호 씨는 올해 72입니다. 평생을 회사에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대기업 부장으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할 때 후배들이 성대하게 송별회를 열어줬습니다. 부장님, 언제든 연락 주세요. 밥 한번 사주셔야죠. 그 말들이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도 한동안은 바빴습니다. 여기저기서 모임 연락이 왔고 후배들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골프도 치고 술자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후배들은 바쁘다며 약속을 미뤘습니다. 동기들도 하나둘 건강 문제로 모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호 씨는 조급해졌습니다. 잊히는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모임에 나갔습니다. 동창 모임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옛 직장 동료들 모임도 챙겼습니다. 골프 모임, 등산 모임, 바둑 모임까지 여러 군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늘 허탈했습니다. 대화 중에 자꾸 과거 자랑을 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부장 때 말이야, 그 프로젝트 내가 다 살렸어. 우리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요즘 젊은 것들은 말하고 나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자꾸 그런 말을 하게 되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표정이 시큰둥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모임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층 이웃을 마주쳤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신가 봐요. 자주 외출하시네. 영호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뭐, 바쁜 것도 좋은 거지요. 그런데 집에 들어와 문을 닫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바쁜 게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혼자 있는 게 무서웠던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서 자꾸 과거를 끄집어냈던 것입니다. 나도 한때는 중요한 사람이었다고, 아직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영호 씨는 오랜만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고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그제야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저 사람들이 좋아서 만났던 걸까?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좋아서가 아니라 불안해서였습니다. 혼자 있으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였습니다. 직함도 없고 명함도 없고 부를 후배도 없는 자신이 초라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 후로 영호 씨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모임에 나가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대신 아침마다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운동복을 입고 집을 나서면 아파트 단지 공원에 아침 햇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나무를 바라보고 새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조바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시간이 좋아졌습니다. 아무에게도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과거의 직함도 업적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영호 씨 그 자체로 존재해도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공원 연못가 벤치에 앉아 있는데 옆자리에 노인이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자주 오시나 봐요. 영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아침마다 옵니다. 혼자 걷는 게 좋더라고요. 노인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나도 그래요. 사람 많은 데 있으면 피곤하고 혼자 있으면 편하고. 두 사람은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이름도 과거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란히 앉아 아침 햇살을 받았습니다. 연못 위로 비둘기가 날아왔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영호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인연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을, 혼자 있는 법을 아는 사람끼리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다는 것을. 요즘 영호 씨는 아침마다 공원을 걷습니다. 가끔 그 노인과 마주치면 가볍게 목례를 합니다. 그것만으로 하루가 따뜻해집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순자 씨는 올해 65입니다. 세 딸을 시집 보내고 손주도 5이나 됩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면 15명이 넘습니다. 명절마다 북적거리는 집안이 늘 자랑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명절 때 사람이 바글바글해. 그 말을 할 때마다 순자 씨는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명절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들과 대화가 어려웠습니다. 말을 건네면 어색하게 웃고 넘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보다 휴대폰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옆에 앉아 말을 걸어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나중에요. 그 말 한마디에 순자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딸들은 바쁘다며 일찍 자리를 떴습니다. 엄마, 우리 먼저 가볼게. 애들 학원 있어서. 엄마, 다음에 또 올게. 다음은 언제인지 모를 다음이었습니다. 북적거리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순자 씨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밥상에는 손도 대지 않은 음식이 수북했습니다. 이틀 밤을 새워 준비한 음식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묵묵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다들 나를 피하는 것 같지?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돌아오는 건 서운함 뿐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석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문득 결심했습니다. 올해는 가만히 있어 보자고. 애써 말을 걸지도 눈치를 보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음식은 평소보다 간소하게 준비했습니다. 저는 2가지만 부쳤고 나물도 줄였습니다. 아이들이 오면 반갑게 맞이하되 붙잡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자 씨가 편안해지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둘째 딸이 먼저 부엌으로 왔습니다. 엄마, 나 이거 도와줄까? 순자 씨가 괜찮다고 해도 딸은 옆에서 설거지를 거들었습니다. 막내 사위가 거실로 와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처음으로 사위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손주 하나가 다가와 무릎에 기대었습니다. 할머니, 나 졸려. 그렇게 말하며 할머니 무릎에서 잠들었습니다. 순자 씨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너무 애쓰고 있었다는 것을, 잘해주려고 할수록 부담이 되었다는 것을, 사랑받으려고 노력할수록 오히려 사람들이 불편해했다는 것을. 그날 밤 딸들이 떠나고 순자 씨는 혼자 마당에 나갔습니다. 시골집 마당에는 풀벌레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가족은 소중하지만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니 편해졌습니다. 순자 씨도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도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냥 순자 씨로 살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 후로 순자 씨는 혼자만의 취미를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문화센터 서예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먹향기가 좋았습니다. 화선지 위에 붓을 올리면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붓을 잡고 한 획 한 획 그을 때면 세상의 모든 잡념이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평가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그냥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서예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어떤 글자를 제일 쓰고 싶으세요? 순자 씨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한가로울 한자를 쓰고 싶어요. 붓을 들어 천천히 글자를 썼습니다. 삐뚤빼뚤했지만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가로움. 그것이 지금 순자 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만호 씨는 올해 70입니다. 젊은 시절 사업을 크게 했던 사람입니다.
한때는 직원이 100명이 넘는 중소기업 대표였습니다. 어디를 가나 대접받았고 아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사장님, 회장님 소리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식사 자리에 후배들과 거래처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전화기는 하루 종일 울렸습니다. 만호 씨는 그것이 자신의 인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경기가 나빠지고 거래처가 무너지고 빚이 쌓였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회사도 집도 차도 다 잃었습니다. 60대 초반의 일이었습니다. 그 후로 만호 씨 곁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매일 전화하던 사람들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식사 자리에 불러주던 후배들이 사라졌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만호 씨는 분노했습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배신감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한동안은 작은 방 안에서 술만 마셨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연히 옛 서재에서 낡은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책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책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어디선가 얻어온 책인데 한 번도 제대로 읽지 않았습니다. 무심코 펼쳤는데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행복의 조건이다. 그 문장 앞에서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야 성공한 인생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잃었을 때 그토록 비참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떠난 게 아니라 혼자 설 줄 몰랐던 자신이 무너진 것입니다. 만호 씨는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방 창문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풍경은 사업이 잘 될 때도 망했을 때도 똑같이 거기 있었습니다. 다만 자신이 보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바빠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정신이 없어서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만호 씨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더 이상 떠난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아있는 것들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방이지만 비바람은 막아줍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지만 걸을 수는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잘 나갈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만호 씨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한테 미안했소. 내가 정신이 없었어. 아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나는 처음부터 당신 곁에 있었잖아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화려했던 시절엔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전엔 늘 바빴고 늘 누군가를 만나야 했습니다. 아내와 손잡고 걸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아내와 단둘이 걷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재래시장에 들러 채소를 고르고 함께 저녁을 준비합니다. 소박한 밥상을 마주 앉아 먹습니다. 예전에 고급 한정식 집에서 먹던 밥보다 이 밥이 더 맛있습니다. 만호 씨는 이제 압니다. 많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행복은 혼자여도 괜찮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진짜 소중한 사람이 보인다는 것을. 5번째 이야기입니다. 정희 씨는 올해 69입니다. 평생 교사로 일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35년을 아이들과 함께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동료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항상 사람들 중심에 있었습니다. 학교 행사 때면 늘 앞장섰고 회식 자리를 주도했습니다. 정희 선생님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퇴직하고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제자들이 찾아오고 동료들과 모임도 이어갔습니다. 퇴직 교사 모임에도 열심히 나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만남이 줄었습니다. 다들 각자의 삶이 바빴습니다. 제자들은 자기 일에 치여 살았습니다.
동료들도 하나둘 건강 문제로 모임에 안 나왔습니다. 정희 씨는 불안해졌습니다. 자꾸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 밥 한번 먹자. 언제 시간 돼? 요즘 뭐해? 처음엔 다들 응했지만 점점 대답이 늦어졌습니다. 핑계가 많아졌습니다. 선생님, 요즘 좀 바빠서요. 다음에 꼭 연락드릴게요.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는 상처받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싶었습니다. 어느 날 거울 앞에서 자신을 보며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람에게 목매는 걸까?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혼자 있는 자신이 싫었던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무가치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평생 사람들 속에서 빛났기에 혼자가 되면 빛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제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혼 소식이었습니다. 청첩장과 함께 손편지가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선생님, 저 드디어 결혼해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 아직도 기억해요. 혼자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 덕분에 힘든 시간을 버텼어요. 정희 씨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을 정작 자신은 잊고 있었습니다. 혼자서도 당당하게 서라고 가르쳤으면서 자신은 그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정희 씨는 예식장에서 그 제자를 축복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제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뭐 하세요? 제자가 물었습니다. 정희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나도 나한테 집중하려고 혼자 있는 연습을 하고 있어. 제자가 정희 씨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나오세요. 그 후로 정희 씨는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펜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이 좋았고 무엇이 서러웠는지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글을 쓰다 보니 자신이 보였습니다.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만 가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인 게 그토록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제 정희 씨는 압니다. 혼자 있어도 충분히 가치 있다는 것을, 자신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요즘 정희 씨는 도서관에 자주 갑니다. 혼자 책을 읽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아무도 찾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시간이 충만합니다. 지금까지 5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경숙 씨는 사람들 틈에서 벗어나 비로소 평온을 찾았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를 사람들로 채우려 했지만 오히려 그 빈자리가 더 아팠습니다.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남편을 더 가까이 느꼈습니다. 영우 씨는 쓸모를 증명하려는 집착을 내려놓았습니다. 직함 없이도, 과거의 업적 없이도 자신은 충분히 존재할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평가하지 않는 아침 산책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순자 씨는 가족에게 애쓰기를 멈추고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받으려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을 멀어지게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가로움 속에서 진짜 가족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만호 씨는 떠난 사람들 대신 남은 것들에 감사했습니다. 화려했던 시절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걷는 그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임을 알았습니다. 정희 씨는 남의 인정이 아닌 스스로의 인정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평생 가르쳤던 말을 이제야 자신에게 적용했습니다. 혼자서도 당당하게 서는 것, 그것이 진짜 성숙이었습니다. 모두 다른 이야기지만 하나의 진리를 향해 있습니다. 어울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어울리려고 애쓰지 마라. 나이 들수록 혼자가 행복하다. 이 말은 사람을 멀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관계를 끊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서 자유로워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자녀가 되려 했습니다. 선생님이 원하는 학생이 되려 했습니다. 회사가 원하는 직원이 되려 했습니다. 배우자가 원하는 남편, 아내가 되려 했습니다. 자녀가 원하는 부모가 되려 했습니다. 항상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썼습니다. 그래서 지쳤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맞춰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으로 살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혼자는 외로움이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억지로 어울리지 않아도 되는 자유.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 자신의 속도로 살아도 되는 자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나이 들매 선물입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능력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신과 대화하고 자신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있을 때 비로소 진짜 행복이 찾아옵니다. 역설적이게도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도 잘 어울립니다. 불안해서 매달리는 게 아니라 여유 있게 함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숙 씨가 혼자의 시간을 받아들이자 모임에 나가도 더 이상 작아지지 않았습니다. 영호 씨가 증명을 내려놓자 공원에서 진짜 친구를 만났습니다. 순자 씨가 애쓰기를 멈추자 가족들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만호 씨가 사람들을 원망하기를 멈추자 아내가 보였습니다. 정혜 씨가 인정받기를 내려놓자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운 후에야 진짜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더 이상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억지로 웃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키지 않는 모임에 나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잊고 있던 자신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십시오. 노을이 지는 하늘을, 비 내리는 창문을, 눈 덮인 거리를 바라보십시오. 그 풍경은 언제나 거기 있었습니다. 다만 바빠서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드십시오.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싸 쥐고 그 온기를 느껴보십시오. 그 작은 온기가 하루를 따뜻하게 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십시오. 젊은 시절 좋아했던 노래를, 오래된 가요를 들으며 추억에 잠겨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하루입니다. 나이가 들어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 비로소 혼자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함께해야 한다고, 어울려야 한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믿음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혼자인 시간이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당신을 채워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혼자 있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제 자유로워지십시오. 타인의 시선에서, 기대에서, 평가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사십시오. 그 고유한 행복을 이제 누리셔도 됩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위해 달려오셨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혼자만의 고유한 시간. 그 시간이 당신에게 평화를 드릴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평온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인 오늘이 가장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